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요일 오전이죠. 네, 오후로 들어가는 12시경인데 네, 저희들은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 잘 끝나고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반도체, 바이오, 뭐 투자 전략,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에너지 정말 제약바이오 에너지께서 아주 잘 말씀하시고 좋은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 종목은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해서 아주 뭐 완벽한 스터디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핫하고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추가로 더 상승할 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평소보다 50% 정도의 스터디 모임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활기차게 서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젠 연말 반등 랠리에 대비해라. 연말 12월이죠. 12월. 그 다음 내년에 있는 1월 초. 이 반등에 대비하라. 왜 반등할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오늘 제가 PT 하려는 핵심은 왜 주식을 좋게 보느냐. 반등은 이제 코스닥이 시장에서 앞서 나갈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뭘 사기 싫은 사람들은 레버리지 ETF 사면 되죠. 네, 레버리지 ETF 사서 2배짜리. 2배짜리 사서 그냥 연말 내내 담그고 있어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년의 먹거리는 과연 뭔지 이것을 찾는 것이 또 우리 고수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답고 예쁜 주말 오후에 주식 공부하는 게 좀 짜증은 나지만 저랑 함께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네, 지난 일주간 글로벌 시장은 코스닥이 5.6%로 제일 많이 올랐네요. 대만 가권, 나스닥, 일본 니케, S&P, 홍콩, 다우, 유로스탁 600, 코스피 1.9%, 네, 상해, 인도 니프티. 우리 코스닥이 새로운 시장의 리더가 됐다. 이게 정부의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낀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아주 무섭게 금요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이제 PT를 하면서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 12월에 반등에 대비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12월 초에 이제 FMC가 있고 그 FMC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한 1, 2주 더 빨리 반등을 해버렸어요. 정부의 펌프질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면서 악재를 소화내며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제가 주가를 상승한 이유를 한 10가지나 9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을 보는 요인은 뭔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선물 시장에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부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중요해진 것은 향후 점도표의 궤적일 것이다. 점도표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은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장기 금리의 방향성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번 12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시각차는 셧다운 여파에 따른 데이트 부족이라는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셧다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이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 두 달을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으면 생각들이 많이 갈리는데 일단 금리는 인하할 것이 거의 분명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난 전도표에서는 장기금리 전망 약 3% 그리고 인하는 3회 이상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 더 인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지 이러한 점도표의 방향성과 어디다 찍느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점도표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12월 점도표에서 추가적인 눈높이 하향이 확인된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유동성 장세의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네, 과연 추가적인 눈높이, 금리의 눈높이가 더 낮아질 것인 이 방향성을 보는 거죠. 네, 2026년을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시각들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12월을 좋게 보는 것은 무조건 금리 인하는 간다. 가고 내년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 풋, 네, DS 이야기죠. 트럼프 풋하고 파웰의 풋, 네, 금리 인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두 가지 풋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금리나 12월 금리 인하 확률 82%, 내년 말까지 인하는 3.6회, 12월에 한 번, 향후에 2번이 아니라 12월에 한 번, 향후에 3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4번까지도 보는데, 그래서 거의 1.5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금리, 시중금리도 하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중시하는 10년짜리 금리가 4% 이하로 내려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자금 수급 이런 데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거의 800조 가까운 돈을 시장에서 채권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40년짜리 장기 채권을 조달을 하는데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금리가 낮아져야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을 가지고 현질 싸움을 AI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현재 실질적인 시중금리 10년짜리가 4%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자금 조달이나 캐시 흐름에 유리한 상황이다. 근데 금요일 날은 4.019, 네, 약간 4%대 하락했다 사실 올라오는데 저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12월 9일에서 10일간 페드 회의가 있는데 그때가 다가올수록 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변동성 구간에서 크게 흔들렸던 가상자산, 증시, 금 같은 안전자산 이런 것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11월에 Everything Falling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박 하락 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이 이제 9만 달러를 회복을 한 거죠. 네, 9만 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안전자산인 금도 가격이 빠졌다가 살짝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가상자산과 안전자산 모두 가격을 안정적인 모습을 찾는 모습은 증시의 안정감입니다. 이 둘이 사실 반대편으로 움직이는데 현재는 둘 다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던 게 AI 시장에서 누가 왕자냐, 내가 이 구역에서 내가 킹이다, 내가 짱이다 이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엔비디아가 엉덩이 깔고 버티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구글의 도전을 받으면서 좀 밀려나는데 엔비디아가 반격을 했죠. 일곱 장짜리 문서로 주주들에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반박을 해서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이 살짝 금이 가고 많이 붙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는 엔비디아는 180에서 200달러 사이에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77달러까지 빠졌는데 또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의에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하고 CU, 쿠다와 다음에 TPU, 우리 구글의 TPU 생태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TPU가 시장을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전체 시장의 10%밖에 안 된다. 에이직 반도체를 가지고. 이 이야기 밑에는 이들이 코딩을 하는 그 코딩 데이터 만드는 그 그룹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건 작스라는 그런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이쪽은 파이토치라는 그러한 그 코딩 그룹으로 만드는데 서로 호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 예, 소위 말해서 좀 분석을 깊게 하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단 금이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시간이 갈수록 엉덩이를 조금씩 시장에서 좀 멀어져 갈 것 같다. 그 자리를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구글이 치고 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내년 연말 초까지 구글이 이 구역에서 대장이 될 것 같다. 따라서 구글의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가 이 구역의 새로운 강자로 나설 것 같다. 엔비디아 시총은 4.38조 달러죠. 그 다음에 구글의 시총은 3.86달러. 그래서 저는 구글의 시총이 엔비디아 시총만큼은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업사이드는 30에서 40%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 구역의 대장은 원래 나였다. 최소한 엔비디아 시총 4.3조, 저는 4.5조까지도 보는데 그렇다면 3.8에서 4.5는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돈을 긁어 담을 것이다. 네.
긁어 담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숫자적으로 확실히 찍히는 것은 알파벳이죠. 물론 엔비디아도 숫자가 안 찍힌다는 건 아니지만 이 엔비디아 숫자는 이미 시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구글 숫자에 더 흥분을 많이 할 것이다. 구글을 사야 된다라고. 구글에 속하는 그 밸류체인이 브로드컴이 있죠. 네. 구글, 브로드컴, 그 다음에 TPU를 만든 회사들, 이스페타시스마 이런 쪽이 있는데 국내 기업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구글과 그 다음에 브로드컴을 사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AI 강자는 나다. 구글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알파벳. 네, 그래서 오픈 AI와 제미나이 3.0이 싸움하는데 여기서 이미 승패가 갈린 거죠. 네, 이 제미나이가 일단은 승리를 했는데 오픈 AI는 미국의 스타게이트라는 정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승패는 끝까지 달려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미나이가 이겼다. 그렇죠? AI 배틀에서 핵심이 이제 메모리 싸움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인데 이 세 회사가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 네, 추가 상승이 올 연말부터 있을 것 같다. 사서 빠질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섯 번째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는 미국의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 부실자산 리스크가 없다. 가장 중시가 됐던 자동차 대출을 많이 해줬던 지방은행이 상당히 강력한 나름대로 신용 회복을 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동차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던 지방은행들이 큰 타격은 없다. 그렇죠?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게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죠.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지속적으로 10년과 2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은행에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부실 자산의 그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단기 시장의 경색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걱정했던 게 단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거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단기 자금 콜 시장이 상당히 금리가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 연준의 스탠딩 리포라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상설적인 단기 대출 창구인데 이 창구에 돈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은 안정적이다는 거죠. 네. 따라서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도 풀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일곱 번째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미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푸시 나올 것이다. 네, 죽고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평균 하원에서는 26을 잃어버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고 상원은 평균 3석을 잃는데 이 모든 게 민주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죠. 민주당이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는 공화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풋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드리죠. 절대로 주식시장마저 망가지면 내년 11월에 있는 선거는 100점 100패죠. 자, 아홉 번째는 정부의 코스닥 살리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금요일에 아주 큰 대박을 쳤다. 코스닥 붐업이 필요하다. 코스닥 붐업, 탈세제, 세제 혜택을 덜 늘리겠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 다음 달 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판 나스닥을 꿈꾸며 조성됐던 코스닥 시장이 혁신 성장 기업의 부재, 작전 세력에 휘달리는 불확실성,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 이런 것들을 탈피할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을 한다.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움직일 것 같은데 미리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번 주에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정 어렵다면 코스닥 관련 ETF 레버리지 2배짜리 사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열 번째, 역사적으로 12월의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은 좀 역사적으로는 좋았는데 올해만 좀 안 좋았는데 12월은 지난 10년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54%의 상승 S&P 500 기준이죠.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네 코스피 지수 1.53이었다면 나쁘진 않다. 12월은 역사적으로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이것도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네, 모든 악재가 지나고 모든 악재에 반응하기보단 조그만한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10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봅시다. 첫 번째, 코스닥이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했다. 말 하나만 하죠. 말 하나만 하. 네, 코스닥 말 하나만 하. 두 번째로는 배당주에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연말 올수록 이제 배당주도 봐야 된다. 배당주. 자사주 의무 소각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종목을 고를 때 단순히 자사 비율이 높은 것보다는 첫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도 지배력 변화가 크지 않고, 둘째 소각 재원이 될 이익 잉여금이 많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한편 중소형주의 대형주 대비 소외 강도 역시 역사상 최고치문을 치솟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이 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중소형주 랠리는 짧고 굳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니까 주의를 해야 되지만, 내년 3월까지는 중소형주를 봐라. 네. 수급과 실적 측면을 주목해서 중소형주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종목은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타 투자 전략인데,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조조정 개혁의 3단계, 2026년에 주목해야 할 3.0 라운드 자본 투입 정책. 첫 번째는 증권사 IMA 제도의 도입. 11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IMA 제도란 뭐냐? 이 IMA 제도라는 것은 종합 투자 계좌를 말하죠. Integrated Managed Account. Integrated Managed Account. IMA 제도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 IB를 육성을 목표로 2017년에 도입한 제도죠. 종합투자계좌 상품을 통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원금 지급을 약정하고, 원금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IMA 계좌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제공해주고 운영 성과에 따라 이익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계좌로 조달된 자금의 70% 이상은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증권사를 살려주고 증권사에게 이 자금을 조달해서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방향. 국민성장펀드가 또 두 번째로 150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되죠. 네. 국민성장펀드로서의 전략사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까지 고려되고 있어 정부가 직접 지분투자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인데, 실제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을지보다는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네, 국민성장펀드에서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거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라, 그러나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지분 투자한 것과 똑같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근삼분리 완화이며, JP모건과 블랙락이 미국 전략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것을 한국 자본시장에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JP모건을 우리의 파트너로 정부가 선정을 했었죠. 다섯 번째는 퇴직연금의 기금화인데, 만약 추징될 경우 수급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을 다 모아서 기금화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면, 기금 운영 형태로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면 와우,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 현재 퇴직연금 기준은 24년 기준으로 450조인 관계로 올해는 500조가 넘을 것 같다. 이 돈의 일부가 50%만 주식시장에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주식자금의 수급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트럼프 풋과 파웰 FC 합작으로 일어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의 코스닥 살리기 정책, 이렇다면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의 관심 종목은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다시 이제 12월로 연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장 이제 시장이 11월에 어둠컴컴을 좀 벗어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에 대비하고 코스닥에 주로 집중을 하고 내년 먹거리를 찾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 10종목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종목을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돈 많이 버시고 승리하시고 멋진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